네, 안녕하세요. 난세일기 시청자 여러분. 다시 북한 이슈로 돌아온 난세일기의 김금혁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북한 정권의 4가지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정말 어찌 보면 두꺼운 장벽에 둘러싸여서 모든 것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북한 사람들조차 북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며 그들이 오직 알아야 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 김씨 부자의 그 위대성 같은 것, 그리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북한이라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세상에 부러움없는 곳이라는 그런 허황된 선전뿐입니다. 김씨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김씨 정권의 어떤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적잖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4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북한 사람들에게 김씨 일가는 거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 김씨 가문 중에서 특히 김일성은 거의 구세주나 다름이 없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북한 당국으로부터 배운 교육에 기초하면은 김일성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고 또 건국을 했으며 또 미제를 때려눕힌 그런 불세출의 위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일성의 모든 행적은 다 신성화되어 있고 김일성의 모습까지도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김일성 뒤에, 이 김일성 목 뒤에 커다란 혹이 붙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김일성은 목 뒤에 커다란 혹이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뭐라고 불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일성은 이걸 1970년대 말부터 늘 혹을 뒤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을 직접 만나본 그 외국 정상들은 그 혹을 보고 다들 놀랐다고 하죠. 그 크기가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북한 선전 매체 혹은 북한의 교양 자료들에 쓰이는 김일성의 사진은 그러한 혹이 안 보이게 살짝 이렇게 가려서 찍은 사진이거나 혹은 혹이 있으면 그것을 교모하게 편집한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외관상 보기 흉했던 김일성의 혹은 이미 될 대로 신격화된 김일성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북한 당국은 철저히 이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탈북민분들도 이제 한국에 와서 김일성의 사진을 보다가 우리가 북한에서 봤을 때는 김일성 뒤에 혹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김일성 목 뒤에 혹이 있네? 라고 굉장히 많이 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김정은의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고용희 사이에서 나온 둘째 아들입니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는 1952년 오사카시 이쿠노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고용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제1동포들이었습니다. 고용희는 그렇게 일본에서 태어났고 1962년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제1번 동포들 북송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북한으로 들어온 뒤 무용수로 활동하던 도중 김정일을 만났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김정은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백두 혈통을 강조하는 그 북한 김씨 가족에서 어머니가 일본 여자다? 이러한 점은 김정은에게는 늘 스트레스였고 어떻게 보면은 늘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어머니, 즉 김정은의 할머니 김정숙은 김일성과 함께 빨산 투쟁을 했던 여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토대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김정은은 어린 나이에 김정일의 권력을 물려받다 보니까 그 정통성 문제가 늘 논란이 됐었는데, 게다가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점은 김정은에게 전혀 플러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구 그거는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 중에 김정은의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아예 언급조차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김정일의 고향은 소련이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김정일의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백의 백 다 백두산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백두산 근처 그 작은 밀령에서 태어났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무너지고 난 후 러시아에 보관되어 있던 비밀 자료들을 우리가 다수 입수를 해가지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정일은 1942년생이 아닌 1941년생이고 태어난 곳은 백두산 근처가 아니라
러시아의 보로실로프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김일성이 이끌던 소규모의 빨치산은 194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이제 강화된 그 일본 관동군의 토벌을 피해서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소련 어떤 그 공산당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근처에서 야영을 하고 군사훈련을 받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 와중에 김정숙과 김일성은 결혼을 했고 김정일이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김정일은 어릴 때 그 김정일이라는 이름이 아닌 유라라는 소련식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뭔가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김씨 집안의 어떤 족보나 혹은 뭐랄까요 그 위대성에 흠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고 사람들에게는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 근처에서 태어났다. 백두산의 아들이다 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마지막 비밀은 북한에서 늘 강조하는 그 북한의 지도 사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체 사상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주체 사상을 김일성이 만들고 김정일이 본격화시켰다, 체계화시켰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김씨 일가의 위대성을 더 선전하고 신격화하기 위한 허구일 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은 제가 다녔던 김일성 종합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황장엽 선생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주체사상의 기본 핵심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사실 이러한 논리를 황장엽 선생이 만들어가지고 김씨 일가에 어떻게 보면 바친 거죠. 결국은 이 주체사상은 그 황장엽 선생님께서 만든 건데 김정일이 본인의 업적을 신격하기 위해서 그 공로를 가로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이 주상을 만들었고 김정일이 그것을 체계화시켰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사실은 그러한 주체사상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조차도 1997년 한국으로 망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본인들의 지도 이념을 만든 사람이 망명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격분을 했고 당시 황장엽 선생님을 비난하는 노래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황장엽 선생님이나 또는 황장엽 선생님이 주체사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북경으로 유학을 나가게 돼서야 이제 알게 되었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하면 저는 정말 주체사상을 믿고 있었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봉자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놀랐고 그런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 한국에 있다고 라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손으로 해를 가린다고 그것을 가려지겠냐마는 북한은 무던히도 그것을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정의의 편이고 지금은 안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모든 진실과 사실들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북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진실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금혁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